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정중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변화의 폭도 넓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또는 금융서비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디지털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소위 언택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급결제 분야 같은 경우 비대면, 비접촉, 심지어는 탈현금화 현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뉴노멀로의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가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목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언택트의 어떤 결제 경험의 개선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소위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기업 간 거래가 되겠죠. B2B형 어떤 디지털 채널,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들이 기업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시장에서 또는 이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업자들 간의 다양한 어떤 합종 연행, M&A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확산이 되면서 경쟁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끝으로 어찌 보면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그 촉매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잘 아시는 오픈 뱅킹이나 아니면은 소위 중앙은행 어떤 디지털 커런시 같은 어떤 경쟁과 혁신을 어떤 촉진하려고 하는 금융 관련된 또는 디지털 관련된 이런 제도들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자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 접촉이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결제 수단, 기왕에 이렇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던 비대면 결제 수단의 활용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그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어떤 경험을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을 앞으로 계속 사용을 더 늘릴 것이다. 더 익숙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은행이 손님들을 만나는 접점을 일종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채널 유형별로 증감률을 쭉 시계열로 본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바일 뱅킹만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채널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비대면 채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이 굉장히 빠르게 그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비접촉식 결제 수단들, QR코드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수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19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비접촉식 이용을 처음으로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쓸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70% 정도 당연히 쓸 거다. 너무 편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간편 결제 앱들의 이제 이렇게 그 고객 수를, 사용자 수를 일단 보고 있는데 대략 10대 어떤 그 간편 결제 앱 같은 경우 모두 올해 들어서 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증가도 증가지만 저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어떤 비대면, 비접촉식 또는 카드 및 어떤 비현금 결제 수단과 이런 것들이 사용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선진국을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10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현금 사용률이 대략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 3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흥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들이긴 합니다만은 그 1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95.7%, 거의 모든 어떤 거래라는 것들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썼다면 지금은 그게 70% 중후반으로 내려온, 다시 말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도 뭔가
이 현금 이외의 다른 어떤 디지털 결제 수단들 이런 것들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 단순히 지급 결제, 거래에서 내가 물건을 사고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결제 경험들을 이용해서 결제 그 순간에 어떤 간단한 부가적인 서비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즉시 대출 서비스 같은 겁니다. 아주 소액 대출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비중들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클라나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결제업체입니다. 온라인 결제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객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현장에서 물건을 살 때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소액 대출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결제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지금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 이 앱과 연결돼 있는 연동돼 있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직불계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간편 결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페이 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무이자로 사실은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카드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시불로 갚든가 일정 기간 내에 아니면은 분할해서 갚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갚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36개월까지 이 어떤 그 분할 납부하는 리볼빙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웨덴 그 코로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1억 그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이제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중국의 알리페이와도 제휴를 하고 호주의 어떤 CBA 은행이죠. 여기와도 제휴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까지 이제 이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고 진출하고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급 결제 순간에 간단한 소액 대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모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결제 시장이 다양해지는 한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지급 결제 서비스에서 더 발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개인 재무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금이라든지 결제 자금이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투자 상품까지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어떤 그 세대별로 어떤 채무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제일 특징적인 게 밀레니얼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게 2000년 들어 성인이 된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부채에 대한 부담도 크고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부채 관리 방법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자문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매니가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저 얘는 뭐냐면 우리 그 이 메신저 톡 같은 그런 어떤 SNS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상품들이 좋고요. 또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종의 PF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 결제 니즈 이런 것들, 자금 관리 이런 것들을 앱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쨌든 서비스까지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 어떤 그런 어떤 이코노미, 특히 지급결제 시장 및 부가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일단 보고자 합니다. 이커머스 확산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비대면 결제 환경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총 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판매액 비중이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30%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 중반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EU 27개국의 어쨌든 평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액 중에서 이제 소위 이제 오프라인 판매액보다는 온라인 판매액의 규모가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온라인 어떤 플랫폼 상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상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상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 고객 편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 간 거래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소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뱅킹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역금융하고 소위 CMS 어떤 그런 어떤 그 서비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CMS는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 해가지고 다양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FX 거래나 아니면 어떤 입출금 또는 송금, 이체 뭐 이런 서비스들 또는 유동성 관리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니즈, 그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과제들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서베이를 해봅니다. 이런 트랜잭션 뱅킹에서 서베이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동성이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자동화에 대한 이런 니즈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손님을 대상으로 해서 CT 커넥트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CT 트레저리 서비스를 합니다. CMS 서비스인데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핀테크가 이런 자금 솔루션을 만든 것들을 그 서비스랑 연결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하는, 그래서 이걸 뭐 CT 커넥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핀테크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 주로 지급결제나 SME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결제 시장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금융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핀테크나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런 기존 플레이어들 간의 다양한 합종 연행,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그래서 비즈니스 라인을 굉장히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가파나 뭐 바트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어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죠. 빅테크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출발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재무관리 서비스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어떤 전자상거래나 물류 서비스 또는 어떤 증권 서비스, 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선불 충전 같은 경우로 점검법을 개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규모를 크게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위 아주 빅테크라고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충전금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어떤 뉴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빠르게 확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손님의 어쨌든 금융 니즈가 발생하는 것에서 실제로 상품을 판매 이 제공하는 그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의 강점이 상이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존 금융회사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것들이 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손님 접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제일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만나지 못하고 손님을 알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상품을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사업자로 어떻게 보면은 좀 도태될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핀테크들과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야입니다. 사실은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격화된 거는 사실은 유럽에서 처음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가 가장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들이 넘은 어떤 그런 국가들이 오픈뱅킹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금규론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떤 공동결제망을 구축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소위 마이데이터나 아니면 종합지급결제업과 같은 새로운 어떤 인가 단위, 사업 단위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혁신 친화적인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업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들을 일단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종합지급결제업 이번 정급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데요.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기본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독자적인 자기의 어카운트를 발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업체도 자기 어카운트는 발행하지 못하거든요. 계좌라고 하는 것들은 증권회사나 은행들, 보험사들만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주고 그걸 가지고 고객들의 편의가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지급결제 서비스 위주로 제공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증권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만약에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 어찌 보면 은행이나 카드한테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기존 사업자들의 어떤 그런 이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일단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필요성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각국의 어쨌든 자국의 어쨌든 통화의 위상을 제고한다든지 어떤 그 공공 소액 결제 수단을 만들어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비용 발권 비용도 꽤 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금융 포용이나 자금 세탁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이런 효용성들도 가지고 있고 새롭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소위 홀세일, 기본적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제 수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결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반면에 저기서 말하는 간접 소매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리테일 영역에서 소액 결제할 때 과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의 여부가 그것이 다른 사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이 어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어쨌든 적용 또는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시도될 거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 노력들은 추진이 될 거다라고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지급결제 환경에 대한 결국 대응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금융사업자들은 디지털 혁신을 계속해야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대면 상품 또는 새로운 비대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핀테크라든지 스타트업들과 같은 새로운 어떤 솔루션 또는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이런 사업 모델들을 본인들의 어떤 사업 모델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 또는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이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좀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어떤 경쟁 환경과 그 다음에 산업이 좀 더 이렇게 육성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육성 환경 또는 지원 이런 것들 간의 균형을 잡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호 소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지급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비전문가인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 제 옆으로 오셔서 네, Q&A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팅창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를 조금만 더 혹시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용우님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르나, 어펌 등의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익 모델은 무엇이며 신용심사 방법 등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르나 같은 경우는 사업 그 수익 내역을 보면 한 6대4 정도로 60%가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어플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가맹자들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게 한 60% 전체 수익의 60%쯤 되고요. 4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 레이터나 슬라이시트 했을 때는 결국 할부 단기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자가 발생을 하고 네. 그 이자 수익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어플 업체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건데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게 이제 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 이메일 주소나 자기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 이제 전자상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 CB업자하고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B업자들이 그런 어떤 이 신용평가를 즉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 신용평가하기의 데이터는 인력만 80명이고요. 개발자가 40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리얼타임으로 즉시 대출이라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대출해 줄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뒷단의 지원 시스템이나 인력을 그렇게 갖추고서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용우님께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가 더욱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